필리핀 법원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피비린내 나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 중 한 명인 레일라 데 리마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들이 파괴하려고 노력했던 제 삶의 데 리마는 월요일에 한 MCITO 판사가 결정을 내린 후군 틸루파시 교회의 한 지역 재판 법정 안에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오자 자유로운 레일라 나오라는 환호성이 들렸고 그녀는 경찰 호위와 함께 법정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보석 조건은 약 5,300달러 30만 필리핀 페소로 정해졌으며 그녀의 법률팀은 월요일 저녁 늦게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 리마는 그녀에게 제기될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모두는 그녀가 2016년 상원 출마를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조직들로부터 보수를 받았다는 두테르테의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UN 인권 고등탐무관, 국제 엠네스티 인권감시단체와 같은 단체들은 데 리마의 구금을 희미적인이라고 비난하고 그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데 리마의 구금을 오랫동안 비판하며 그녀가 어떤 혐의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부터 경찰 감방에 구금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처우가 정치운동가들과 언론인 권력자들을 견제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종종 위협, 괴롭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는 악화되는 인권 상황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테 리마에 대한 법정 절차는 검찰 증인들의 법정 출석 실패와 그녀의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들의 변화를 포함하여 과도한 지연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테 리마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임시 석방으로 특히 현재 91세인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가족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 리마는 말했습니다. 테 리마의 보석은 그녀에 대한 마지막 위장 혐의를 기각해야 합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레일라 데 리마의 보석 신청을 허가한 것은 정말로 환영할 만한 발전입니다. 그녀의 일시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레일라에 대한 마지막 혐의의 기각으로 시작하여 레일라에게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국제 엠네스티 필리핀 지부장 부치 올라노는 레일라는 살인적인 마약과의 전쟁과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 정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구금 상태에서 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마지막 남은 마약 사건은 신속하게 기각되어야 하며 그녀의 자의적인 구금과 다른 인권 침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올라노는 덧붙였다. 두테르테와 데 리마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의 다바오시 시장으로 오랜 기간 재임했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년 동안 대치해왔습니다. 2009년 드 리마는 구성원들이 대낮에 거리의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살해하고 있다고 보고된 다바오 사망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법부의 직결 또는 임해 차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톤의 보고서에 따르면 드 리마가 이끈 이 조사는 채석당 근처의 인간 위에 거대한 무덤과 다바오 사망자 수 100명을 발견했으며 최소 2명의 살인범들이 두테르테가 살인을 명령했다고 공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수년 후 법무부 장관직을 마무리한 드 리마는 두테르테가 범죄, 특히 불법 양호를 단속하는 플랫폼으로 대통령직을 차지한 같은 날 2016년 5월 상원에 선출되었습니다. 두테르테는 다바오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마약 용의자들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으며 방대한 네트워크 경찰 동맹과 자경단을 통해 마약 의심자들과 자질구레한 행상들에 대한 단속을 공개적으로 벌였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두테르테의 문란이 많은 마약 금지 캠페인 기간 동안 2016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마약 단속으로 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약 용의자들의 사법부의 살해 중 많은 것들이 국가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독립감시자들은 살해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약 용의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주장하는 라벨 옆에 피 웅덩이에서 총을 쏴 죽은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진들과 함께 필리핀의 거리에서 살인이 만연했습니다. 종종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총기 소지자들은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미성년자들은 현지인들과 인권단체들이 마약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살해된 사람들 중에 자주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은 또한 두테르테에 의해 종종 살인 목록에 올랐거나 그들이 그곳에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약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진술은 종종 CCTV와 광범위하게 충돌하고 나중에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들이 수집한 증언을 목격합니다. 테리만은 상원에서의 그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두테르테의 마약 전쟁에 반대하고 사법부의 살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살인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고 연설에서 의원들에게 내가 나라를 위해 할 것이라고 말할 때 내가 당신을 죽이거나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를 조심하세요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에서 점점 더 거세지는 목소리와 그의 분열적인 통치 방식, 마약에 대한 그의 전쟁과 자유 언론에 대한 그의 행정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는 그의 재임 기간의 대부분 동안 국내에서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두테르테의 마약 전쟁에 대한 가능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부활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이그의 기반을 준 법원은 처음에 2018년 2월에 조사 계획을 발표했지만 마닐라의 요청에 따라 2021년 11월에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두테르테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마닐라가 국가 주권 문제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ICC와의 어떤 접촉도 절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립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